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EPL과 라리가 조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토요일 경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빌바오의 무승부 그리고 발렌시아의 핸디캡 승리죠. 그게 적중이 되긴 했는데 일단 나머지 경기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같은 경우에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합법토토 베팅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띵크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띵크 입력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인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가입하실 때 현금으로 1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천인 입력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배를 사우스햄튼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구매율이나 뭐 승무패에서 이제 투표율 같은 게 몰린 거에 비해서는 좀 배당이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은 사우스햄튼 승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사우스햄튼이 뭐 잉스나 이제 뭐 복귀한 선수들이 있고 셰필드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연패를 하고 있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뭐 수비적으로는 5백을 구성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감을 조금은 되찾아가고 있긴 한데 뭐 수비 뭐 아무리 잘해도 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실점 한번 하게 되면 그냥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뭐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셰필드의 지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셰필드는 일단은 뭐 어쨌든 무승부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레스터와의 경기처럼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라인을 좀 낮추고 5백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뭐 잉스나 제네포 뭐 레드먼드나 부팔 뭐 전방에서 뭐 월콧이나 체아담스 선수도 있고요.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셰필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사우스햄튼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의 흐름이라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셰필드가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적으로 임할 거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도 뭐 비슷합니다. 뭐 사우스햄튼이 이기겠지만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에이바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과 승무 쪽, 해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경기는 지금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고 에이바르가 공격에서 전개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 특히나 소시에다드가 측면에서의 폭이 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측면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에이바르의 이누이나 브리안 힐 선수가 놓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의 소시에다드는 극강의 모습이고 또한 소시에다드가 유로파에서는 조금 힘을 빼고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에이바르 정도는 지금의 소시에다드의 흐름이라면 좀 체력적으로 지쳐있긴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저는 언더를 2.5점 기준으로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야르사발이나 다비드 실바가 없게 되면 지난 경기에서도 소시에다드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창의적인 모습을
공격을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습니다. 뭐 맨유로 생각하면 페르난데스가 없는 거고 맨시티로 생각하면 뭐 데브라이너 선수가 없는 건데 이런 선수가 분명히 필요한 팀이 이제 소시에다드인데 그 이제 이 두 명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소시에다드였다면 오버를 받겠지만 지금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은 뭐 이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사우스햄튼 경기처럼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시에다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 정도로 1점 차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토트넘 흐름 너무 좋고 너무 잘합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토트넘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뭐 은도벨레 선수나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됐었고 이 세 명의 선수가 없을 때의 토트넘의 경기력과 이 세 명의 선수가 있을 때의 경기력 차이는 너무나도 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분명히 극단적으로 내릴 텐데 토트넘이 공간 없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역배로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언더가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좀 적게 나올 양상의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두 팀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땐 뭐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득점할 만한 뭐 아예우나 벤테케나 뭐 자아나 타우젠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득점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 일단은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베티스가 일단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이게 정확한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연물 3연속 무승부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 두 팀의 경기력적으로도 무승부보단 승패로 좀 나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승패 쪽으로 나뉜다면 저는 비아레알의 승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아레알은 바카 그리고 알카세르 선수가 부상으로 아마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두 명의 공격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아레알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가 공격력적으로는 좋지만 그런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공간을 가장 많이 내주는 라리가 팀들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이 경기 좀 힘겹게라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무패 쪽보다는 언오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베티스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땐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베티스가 공간적으로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부분 그리고 베티스도 어쨌든 뭐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도 페키르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고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도 뭐 호아킨이나 페키르나 로렌모른 등 득점을 할 만한 선수들을 보유하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경기보다는 좀 치고박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레알이 1점 차 정도로 조금 간신히 좀 이길 경기로 생각을 하고,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변으로 베티스가 좀 이길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엘체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패 쪽을, 그라나다 사이드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엘체의 승을 조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주중 유로파를 좀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들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 지금 좀 너무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투 선수 놓치고 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엘체가 수비적으로 잘 지켜내고 그것을 역습으로 간다면 좀 이 경기는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을 바라보고 엘체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결정력, 그리고 엘체가 수비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순위에 비해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을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체의 승으로 이변을 봤었기 때문에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벌리의 경기고요. 배당 일당 다 아스날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경기는 아스날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아스날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리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고, 벌리 정도도 아스날이 지금 못 잡으면 아르테타 감독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아스날이 공격에서 나쁘죠. 나쁜데 지금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모습인데, 벌리 역시 좀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벌리에게도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도 노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벌리 정도는 그래도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의 결정력을 봤을 때는 언더가 맞지만 어쨌든 상대가 벌리고 벌리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부분,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것을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아스날이 좀 벌리 상대로 좀 크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아스날의 핸디캡 승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선 승쪽이 많지만 무승부와 패배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어쨌든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는 레스터 상대로 너무나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스터가 어쨌든 주중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긴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브라이튼이 라인을 내렸을 때 레스터가 지금 공간이 있을 때는 좋지만 셰필드 상대로도 좀 고전을 했었던 그런 레스터, 간신히 셰필드 상대로 승리를 했었죠. 근데 브라이튼이라면 저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간이 없을 때 레스터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적고, 페레이라나 벤치렐 이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좀 측면에서의 풀어주는 역할 자체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브라이튼이 그것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경기가 아니라 오히려 레스터가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역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스터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브라이튼이 라인을 내린다면 레스터가 득점을 많이 하진 못할 것 같고, 브라이튼은 뭐 어쨌든 뭐 결정력이 워낙에 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라이튼 쪽으로 이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언더 가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핸디캡 승리, 4번은 베티스의 오버, 5번은 엘체의 언더, 6번은 아스날의 승, 7번은 레스터의 핸디캡 패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경기 중에서 제가 제 생각에서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개의 픽을 뽑아왔고요. 1번은 베티스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2번은 아스날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투폴 조합으로 했었을 때 2.4배당이 나왔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베티스 경기를 봤었을 때 오버가 1.67배당이지만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오버가 1.89배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경기까지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